지도 아닌데 이게 아닌데 더 좋은 지도 있는데. 아 어딨노 그게. 이건 아니지만 이 고대 수메르 지도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서쪽을 마루트라고 불렀어요. 수메르 땅의 중앙은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우리 여기에는 아카드족이 살았는데요. 아카드족을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아카드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히말라야 시베리아 지나서 우리나라 땅으로 와서 우리 민족이 된 자 하여튼 여기 북쪽 아시리아 땅은 슈부르라고 불렀습니다. 슈부르 하마지 이렇게 불렀고요. 수메르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 땅은 키엔기르라 불렀습니다. 여기 이 페르시아 땅은 그 수메르 시대 당시에는 수시아나, 안샨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카자흐스탄 쪽에 아라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수메르 사람들은 이 아라타란 나라에서 그 청금석을 수입을 해갔습니다. 아라타는 여기 표시 안 되지만 여기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를 캐내가지고 수메르에 수출을 했죠.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하고 아라타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복잡해 죽겠다 진짜. 폴더들이 뭐 이리 많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일단 이거부터 말합시다. 자, 기원전 5000년에 최초의 수메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바이드 시대입니다. 수메르 땅에 수메르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우바이드 시대가 최초의 수메르 시대입니다. 그 기원전 500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500년에 수메르는 우바이드 시대를 벗어나서 우르크 시대라고 하는 보다 더 발전된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르크 시대. 이 우바이드 시대, 우르크 시대 이렇고요. 우바이드 시대에 그걸 만들었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은
이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만들었어요. 뭐냐, 바로 파충류 외계인 아누나키의 토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바이드 시대는 파충류 외계인 아누나키를 숭배하는 수메르인들이 최초로 수메르 땅에 등장한 시대라고 보면 되고, 이때가 성경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수메르 사람들이 수메르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1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수메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메르 땅에 딱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해보니까 막 수메르 땅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수메르 땅의 특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여기를 막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존나 비옥하거든요.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쪽을,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부릅니다. 즉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도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이게 약간 말이 애매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산을 적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가서 동산을 적시는 게 아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서 그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강이 피손이고 두 번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는데 그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이게 아닌데. 자, 보세요. 에덴. 이 에덴이라는 말은 수메르 에덴이란 말은 꼭 히브리어에서만 유래한 것 같은데 수메르어에도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 에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딘이란 단어가 평원이란 뜻이에요. 즉 땅이죠. 땅 평지. 이거를 결국 이거를 에딘이라 부르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 옮겨져 오면서 에덴이라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에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구에서 어떤 평지에서 아니면 어떤 넓은 대륙에서 강이 흘러나가서 그 동산을 적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갈라져 가지고 4개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4개의 원천이 된다네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로 보면 4 헤드스라 돼 있네요. 4개의 머리가 된다네요. 근데 헤드라는 영어에 원천이란 뜻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번역을 했겠지? 아닌가? 있네요. 강의 발원지란 뜻도 있네. 무슨 머리란 뜻도 있고 발원지란 뜻도 있고. 좀 단어를 여러 개를 만들지 왜 단어 하나를 저렇게 재활용을 하는지. 자, 하여튼 뭐 4개의 강으로 갈라졌대요.
이걸 대충 비유해 보자면 뭐 어떤 에덴이란 평지가 있습니다. 에덴이란 평지가 있는데 여기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동산 어디 있냐. 자 보시죠.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이렇게 나와있네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대요. 에덴의 동쪽에 이거는 클립 스튜디오로 그려가면서 해야겠다. 자 보시죠. 자 자,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에덴. 근데 이 에덴이라는 넓은 평지의 동쪽에 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강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흐른대요. 뭐 어디서부터 강이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신 다음에 적신 후에 강이 갈라졌대요. 그래서 4개의 강으로 갈라졌답니다. 근데 이 강들 중에 2개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고 나와요. 자, 첫 번째 강은 피손이고, 두 번째 강은 기혼이고, 세 번째 강은 히테겔, 이게 히테 캐리 티그리스란 말입니다.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강들이 어디를 흐른다는 건지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존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막 설이 다양하게 갈리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데이비드 롤이 데이비드 롤이 그 시간의 풍상이 아니고 문명의 창세기란 책에서 이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가 그 문제를 풀었는데 뭐 하여튼 풀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구글북으로도 문명의 창세기를 볼 수 없네. 꼭 이렇게 좋은 책은 꼭 볼 수가 없더라. 하여튼간에 데이비드 롤의 문명의 창세기를 도서관 가서 보세요. 이 시간의 풍상이란 책도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강들 중에 2개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랍니다. 근데 점점 말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말하고, 자, 그래서 기원전 3500년이 우르크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900년 때부터가 그 수메르 초기 왕조가 시작됩니다. 수메르 초기 왕조. 이 그 우르크 시대는 약간 그 동네 힘센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왕이요 하면서 꺼드럭거리던 시대였고, 이 우르크 시대보다 더 전인 우바이드 시대는 좀 수메르 땅에 처음으로 수메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그 마인크래프트 놀이를 하고 있던 시대죠. 근데 기원전 2900년, 그러니까 우르크 시대와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 사이에는 무슨 시대가 있느냐?
젬데트 나스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젬데트 나스르 시대. 이 우바이드 시대는 왜 우바이드 시대라 부르냐면, 우바이드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층이나 유물이 우바이드란 마을에서부터 최초로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바이드 시대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우르크 시대라 하느냐, 그 현대 마을 이름은 와르카이인데 수메르 당시에는 우르크라고 불렸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르크가 아니라 우누그라고 처음엔 그렇게 불렸었는데, 이 우르크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옮겨가면서 에레크가 되었어요. 그 에레크가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쿠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니무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쉬나르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레크와 아카드와 칼레에서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네베와 루오보드 성읍과 칼라와 니네베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에레크가 바로 우르크의 히브리어 변화입니다. 예. 그 쉬나르라는 거는, 쉬나르는 수메르의 별명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수메르가 있던 그 땅,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땅을 생에르, 샹가르 뭐 그렇게 대충 불렀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쪽으로 오면서 또 싱아르 하다가 쉬나르? 이렇게 된 거죠.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 젬데트 나스르 시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젬데트 나스르라는 그 마찬가지로가 아니고, 하여튼 우르크 시대에는 우르크가 동네 힘센 도시 왕국이었고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이 우르크 시대가 얼마나 잘 나갔느냐 하면은, 이 우르크 사람들이 막 모험을 즐겼나봐요. 모험과 장사, 탐험 이런 걸 굉장히 즐겼나 봅니다. 그래서 우르크와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이라크에서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르크가 그 수메르 땅에 있는데요. 하여튼 우르크 문화는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이란에서도 발견되고 아라타에서도 발견되고 아르메니아 아라라트 산에서도 발견되고 후흐케 연안에서도 넓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우르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하고 주고받고 다른 데로 가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이 우르크 시대에 우르크의 1대 왕인 메스키아 가쉐르는 그런 엄청난 탐험의 최초 인물이었습니다. 메스키아 가쉐르는 그 수메르 왕명록 전투판에 적혀있기로 뭐라 적혀있느냐, 산에 오르고 바다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갔답니다. 그 학자들은 그 바다를 이게 그 수메르 남쪽에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메스키아 가쉐르가 이렇게 탐험하기도 하고, 뭐 수메르 동쪽의 산인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으로 가서 이렇게 자그로스 산맥을 탐험하기도 했다. 혹은 여기 터키의 그 타우루스 산맥으로 가서 메스키아 가세르가 탐험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우르크의 자
자, 우바이드 시대에 대해서 정작 수메르 사람들은 이 시대를 에리두 시대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그냥 에리두 시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에리두 시대. 근데 우르크 시대, 자 우르크 시대를 말할게요. 우르크 시대에는 우르크의 1대 왕은 메스키아 가셰르 엄청난 탐험가였고요. 2대 왕인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 설민석이나 임용한도 뭐 모르는 거예요. 예. 자 1대 왕은 메스키아 가셰르고 2대 왕은 엠메르카르입니다. 예, 그 데이비드 로르는 이 엠메르카르가 니무롯이라네요. 왜 니무롯이라 하냐면은 이 엔메르에서 N을 철자 순서 바꾸면 네메르가 된답니다. 네메르. 카르는 수메르 말인지 아카드 말인지 뭐 사냥꾼이란 뜻이래요. 그럼 막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동네 힘센 사냥꾼, 아 왜 이래 이거,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동네 힘센 사냥꾼 니무롯, 그게 된대요. 네메르카르. 그러면 D가 없잖느냐 하는데 수메르 단어는 끝에 D를 묵음으로 처리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 D를 묵음 처리하면 끝에 D를 묵음 처리하면 네메르카르, 그러니까 뭐 묵음 처리 안 하면 네메르드카르, 니무롯카르, 아니 니무르드카르, 니무롯카르, 니무롯 사냥꾼 이렇게 된대요. 뭐 그래서 엠메르카르가 니무롯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이비드 로르. 그리고 2대 왕은 엠메르카르인데 3대 왕은 제가 정확히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3대 왕은 누구였어? 루갈반다입니다. 루갈반다. 이 루갈반다는 그 엠메르카르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엠메르카르의 명을 받아서 아라타로 그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서 수메르 동쪽에 7개의 산맥을 넘었대요. 근데 7개 산맥을 넘었다는데 그 아라타가 그 학자들의 통설대로 여기 있다면은 7개 산맥을 넘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어 보이긴 하지만 뭐 하여튼 아라타로 갔대요. 근데 혹시나 아라타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이런 그 히말라야가 있는 그 중앙아시아 뭐 이쯤에 아라타란 나라가 있었을 수도 있죠. 뭐 하여튼 뭐 그렇대요. 뭐 하여튼 루갈반다도 굉장히 원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이었고 자 수메르 왕명록 점토판을 봐야겠습니다. 자 메스키아 가셰르, 엠메르카르, 루갈반다, 두무지드, 더 피셔맨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부입니다. 이 두무지는 그 두무지는 두 명의 두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무지는 대홍수 이전에 있었는데 그 지금 수메르 왕명록 전토판이 읽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무지, 여기 보면 두무지 드죠. 이 끝에 D를 묵음 처리해서 두무지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전에 있던 두무지는 36,000년을 살았는데 양치기 목자였답니다. 두무지가요.
그 두무지는 수메르어로 두무지라 부르는데 이거는 지혜로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카드어로는 탐무즈라 부릅니다. 그 보통 탐무즈 하면 그 기독교 음모론 세계에서는 그 흥선대원군 시대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 때문에 그 니무롯의 대홍수 이후 수메르의 최초의 왕인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암살을 당해 죽고 난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사실은 죽지 않았고 방금 내 아들로 방금 응애하면서 태어났다. 그렇게 사기를 쳤대요. 그렇게 해서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안고 나오니까 막 니무롯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제국 시민들이 오 하면서 막 열기에 타올랐답니다.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의 이름이 탐무즈랍니다. 근데 막상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하여튼 간에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거대한 그 추리 소설에서는 그 추리 소설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뭐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거대한 추리에서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서로 남편과 아내 관계이고 니무롯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탐무즈란 아들이 태어났대요. 하여튼 그렇고 근데 정작 그 수메르 점토판에는 그 두무지 그러니까 탐무즈는 양치기 목자인데 아눈나키 과학자 신인 엔키의 아들입니다. 이 엔키의 아들인 두무지는 이난나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난나는 아눈나키들의 여왕이자 공주인데요. 하늘과 땅의 여왕이며 엄청난 미녀이며 엄청나게 음란한 탕녀입니다. 그래서 두무지와 이난나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두무지가 마귀들한테 끌려가서 지하세계 아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이게 신기해요. 고조선의 노래로 추정되는 아리랑 노래에 보면 저승을 그러니까 지하세계를 아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수메르 점토판에서도 지하세계를 아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여튼 신기합니다. 하여튼 두무지가 마귀들한테 잡혀서 아라리로 끌려갔는데 그 아라리로 가려면은 7개의 성벽의 관문을 그러니까 7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여왕이 이난나가 그렇게 7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갔는데 지날 때마다 옷을 하나하나씩 벗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관문을 지날 때는 완전히 AV 야동 배우가 돼버렸는데 완전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완전히 AV 여배우가 돼버렸는데 근데 마귀들이 그 이난나를 나무에 못을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난나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 3일 전에 이미 두무지는 이난나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대속을 받아서 이난나보다 먼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두무지는 막 잔치를 벌였어요. 막 빵을 맛있게 먹고 포도주 맛있게 먹고 흥청흥청 놀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한 이난나가 그걸 보고는 존나 분노해가지고 마귀들한테 이 자를 잡아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무지는
다시 지하 세계로 끌려갔답니다. 예. 그게 두무지인데요. 이 두무지가 양치기 목자이며 두무지의 누이인 게시틴 안나는 포도나무의 여주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요. 그래서 양치기 목자 두무지는 게다가 이 양치기 목자 두무지는요 그 땅에서 곡물의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양치기 목자 두무지는 곡물의 풍요, 그러니까 빵의 신이기도 하고 포도주하고 관련된 신이기도 하고 양치기 목자와 관련된 신이기도 한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무지하고 두무지의 아내인 이난나는 예수 그리스도 뭐 성모 마리아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이 이난나란 이름은 하늘의 귀부인이란 뜻이에요. 천주교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뭐 하늘나라의 귀부인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난나를 아카드어로는 이쉬타르라고 부릅니다. 이쉬타르. 이 이쉬타르가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가서는, 이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가서는 발음이 변화해가지고 아슈타르테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그 팔레스타인 카나안의 아슈타르테 여신 숭배가 이집트에도 영향을 줘서 이시스 여신 숭배로 발달을 하고, 터키로 가서 그리스로 가서 로마로 가서 뭐 무슨 아프로디테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헤라 여신, 주노 여신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팔레스타인의 카나안, 이집트, 터키의 히타이트, 여기 그 트로이,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의 여신 숭배들은 굉장히 서로 비슷비슷한 데가 많아요.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 수메르 왕명록 점토판을 보면, 이 대홍수 이전에도 두무지가 있었는데, 대홍수 이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아누나키 외계인들이 24만 년 동안 이 대홍수 이전 세상을 다스렸거든요. 5개의 왕조가 있었고 8명의 외계인 왕들이 있었는데, 기본 외계인 왕들의 평균 수명이 막 3만 년, 4만 년 뭐 대충 그렇게 됩니다. 뭐 2만 년 뭐 대충 그렇게 돼요. 근데 대홍수가 모조리 다 휩쓸어서 다 쓸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왕권이 다시 내려와서 키쉬에 내려왔답니다. 키쉬에. 이 키쉬가 수메르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이 키쉬가 이 수메르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키쉬. 근데 이 키쉬를 그 성경 시편에 보면 성경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윗이 시를 짓기를 베냐민 사람 구스가 날 존나 괴롭힌다. 이 구시 이게 본래 발음은 쿠시입니다. 쿠시. 베냐민 사람 쿠시가 날 존나 괴롭힙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 다윗을 존나 괴롭힌 사람은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키쉬입니다. 이 키쉬. 근데 이 키쉬를 다윗이 좀 그 쿠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쿠시. 그래서 키쉬, 쿠시.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 그 대홍수 이후에
수메르 최초의 왕인 니무롯의 아버지 쿠시, 이 쿠시가 사실은 수메르의 그 대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대홍수 이후에 하늘로부터 왕권이 내려온 수메르 최초의 도시인 키시, 이 키시가 바로 쿠시다. 그래서 그 키시란 도시를 세운 사람이 쿠시 혹은 퀴시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퀴시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니무롯을 낳았다. 근데 니무롯은 지구 최초의 캡틴 아메리카였다. 존나 힘센 자였고 존나 힘센 사냥꾼이었다. 왜 힘이 세냐? 수메르 점토 도장이랑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 외계인 아누나키들이 황소의 피와 사람의 피를 섞었는지 반은 황소이고 반은 인간인 엄청나게 힘이 센 존재, 존나 힘센 존재를 만들었대요. 존나게 힘센 존재를 만들었답니다. 존나게 힘이 센 존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막 반은 황소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요런 게 딱 니무롯에 뭔가 걸맞는 이미지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뭐 엠메르카르냐 두무지냐 길가메시냐 아니면은 그 아카드 시대의 사르곤 왕이냐 하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무슨 설이 맞느냐? 잠깐만요. 하여튼 자 다시 본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홍수가 그니까 대홍수가 그 수메르 전투판에 보면 대홍수가 뭐 수메르 땅만 휩쓴 게 아니고요, 그냥 지구 전체를 휩쓸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고 있던 생물 빼고는 다 뒤졌대요. 그래서 그니까 노아, 지우스드라, 우트나, 그니까 노아가 곧 지우스드라이고 지우스드라가 곧 우트나피스팀이고 우트나피스팀이 곧 아트라시스인데 이 아트라시스가 아틀란티스하고 묘하게 발음이 비슷해요. 하여튼 그 아틀란티스도 신기한 게 대홍수로 다 뒤졌거든요. 하여튼 그 신기해요. 하여튼 간에 대홍수가 전부 다 휩쓸어서 다 뒤졌대요. 그래서 그 노아, 지우스드라, 우트나피시팀, 아트라시스, 아틀란티스 이 동일 인물의 방주에 타고 있던 생물 빼고는 다 뒤졌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포맷을 해서 갈아엎어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짜잔합니다. 그래서 키시라는 도시에 하늘로부터 왕권이 내려왔대요. 대홍수 이후에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요렇게 적혀 있으면은 꼭 이게 다 더하면은 굉장히 세월이 길거든요.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서로 뭔가 겹쳐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겹쳐 있는 것들이 있다 해도 이게 좀 뭔가 너무 그 생명들이 굉장히 길어요. 외계인들인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막 300세, 840세, 960세, 900세, 존나게 길어요. 1200세. 외계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조슈르, 쿨라, 시나벨, 낭기, 쉴시스마, 엔타라, 아나, 바붐, 푸아눔, 칼리붐, 가루눔,
주카키, 아탑, 혹은 아빠, 마스다, 아르위움, 에타나, 그 에타나가 그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막 노무현이 그 노로호 타고 올라가듯이 승천을 하다가 거기 막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 수메르 점토판에 적힌 대로 따르면 지구를 봤대요. 막 땅이 존나 작아지는 걸 봤답니다. 딱 그거잖아요. 예.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그 수메르 점토판에 그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구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추락을 해버렸는지 아니면은 외계인들의 세상으로 영원히 가버렸는지 아니면은 달의 뒷면에 육이 되어 버렸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근데 에타나의 아들이 발리이고, 저는 보면요, 이 에타나 발리를 보면 혹시 그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에벨의 두 쌍둥이 아들인 펠렉과 욕탄, 이거하고 왠지 비슷한 것 같은데, 욕탄이 혹시 에타나? 펠렉이 혹시 발리? 예. 자, 하여튼 엔메 누나, 멜렘키시, 바르샬 누나, 잠무그, 티즈카르, 티쿠, 아니 일쿠인가? 리타사둠, 엔메 바라게시, 키시의 아가. 그런 다음에 이 에안나, 하늘의 집이라고 불리는 우르크 도시한테 키시가 존나 쳐맞아서 패배해가지고 우르크로 왕권이 넘어왔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 우바이드 시대, 저는 우바이드 시대가 에리두 시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키시 시대이기도 하다는 건가?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일단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다음에 우르크 시대가 되는 건데, 이 우르크 시대에 우르크 일대왕 메스키아 가셰르, 그 다음에 엠메르카르, 그 다음에 루갈반다, 그 다음에 어부 두무지. 어부 두무지 이렇게 나오죠. 이 어부 두무지, 아니 대홍수 이전에 두무지는 양치기 두무지였는데 대홍수 이후의 두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두무지는 직업이 양치기예요. 그리고 이 바드티비라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드티비라가, 이 바드라는 말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비라가 대장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장이의 도시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참 우리말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게, 이게 바드가 수메르에서 담으로 둘러싸인,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대충 그런 뜻이 되는데, 그 우리말에서 밭이 있는 곳은 곧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수메르 최초의 도시 에리두, 이 에리두를 수메르 사람들은 에리둑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에리둑, 그 에리두가 수메르 최초의 마을이거든요. 근데 마을을 세우면은 관계 치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둑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 약간 이런 게 신기해요.
그리고 라라그 혹은 라락. 그대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 랑랑이입니다. 랑랑. 참 비슷하네. 그리고 슈루파크. 이거는 그냥 우연이지만은 꼭 우리말 수박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만 근데 이 슈루파크, 이 대홍수 이전에 슈루파크란 도시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렸답니다. 그때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은 이 우트나피시팀 혹은 아트라시스 혹은 지우스드라 라고 불리는 자, 그러니까 노아가, 그 노아의 아버지가 여기 보면은 우바라투투라고 나와 있어요. 우바라투투가 슈루파크의 왕인데 대홍수가 일어남과 동시에 뒤졌답니다. 예. 우바라투투 하다가 투투할 때 침이 2번 튀겠네. 하여튼 슈루파크. 그 수박을 절개해서 열면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듯이 대홍수 이전에 외계인의 마지막 왕조 수박은 엄청나게 많은 수분으로 멸망을 하였다. 예. 그래가지고 수박씨를 우바라투투하고 뱉으면서 참혹하게 멸망을 하였다. 예. 하여튼 그렇고 자, 어부 두무지. 자, 대홍수 이후에 우르크의 왕인 어부 두무지는 이게 쿠아라라는 게 그 쿠아라란 데 있었대요. 이 쿠아라가 우르크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 같은데 두무지가 태어난 곳이라네요. 이 쿠아라가 혹시 니무롯의 4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칼레가 아닌지. 칼레 이렇게 된 건지. 예. 하여튼 쿠아라란 마을에 한 어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두무지이며 근데 이 두무지가 무슨 업적을 이루었냐면은 엠메바라게시의 소나기에 딱 잡혔답니다. 두무지가 엠메바라게시한테 딱 잡혔다네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말 같은데, 엠메바라게시가 뭐냐, 이 우르크 시대 전에 있었다는 키시 시대의 왕입니다. 엠메바라게시가. 엠메바라게시. 근데 보면은 이 엠메바라게시가 두무지하고 동시대인 것처럼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면 키시가 망하고 난 다음에, 키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르크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키시 시대하고 우르크 시대가 동시에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고대 중동의 이런 왕명록이라든가 왕들의 기록을 볼 때 완전 거지같이 적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라든가 중국의 사마천인 사기라든가 후한서, 한서 이런 거 같이 좀 기록을 깔끔하게 적질 않고 막 그냥 왕들이 언제 살다가 언제 뒤졌다, 누가 승계했다 이런 거를 막 적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왕조가 망하고 없는 공백기라든가 이 왕조 저 왕조가 동시에 존재했다라든가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왕의 아들이 승계했는데 그 승계하기 전에 이 왕하고 그 아들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기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연대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연대 추정이 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거기에 더 겹쳐있는 문제가 고대 중동의 문명들의 연대들하고 지중해의 문명들의 연대들은 전부 고대 이집트 연대라는 연대를 표준으로 잡아서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대 이집트 연대조차도 추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다 갈아엎어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뭐 기원전 1250년이라든지 뭐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뭐 3세가 기원전 뭐 1400 뭐 50년대라든지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연대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막 굉장히 들쭉날쭉해질 수 있죠. 예.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그 학자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막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거나 자기들끼리 뭐 학술 논문으로 쑥덕쑥덕거리지 일반인들한테는 잘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 보면요, 보통 히스토리 관련해서 Ancient History Egypt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구독자들도 많고 요런 채널들이 다 영양가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소리들을 씨부리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도 영양가 없으므로 구독해 놓은 것들 전부 취소를 하세요. 하나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정작 영양가 있는 것들은요, 책들을 하나하나 싹 다 구매를 해서 직접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능이 낮으면은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환빠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빡대가리면 수학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역사를 하든 간에 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됩니다. 소기에 킹제임스 성경과 8만 빨래판을 잃는 꼴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니 꼭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후원일수록 감사합니다. 후원금 계좌 어딨노?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꼭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엠메바라게시 자, 어부두무지가 그래서 그 이난나의 남편인 그 두무지가, 그러니까 이시타르의 남편인 그 탐무즈가 이 대홍수 이후에 어부두무지인지 아니면 대홍수 이전에 양치기 두무지인지 그게 헷갈립니다. 아니면 둘 다 동일 인물인가? 대홍수 이전에 있던 두무지가 비행접시를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대홍수 이후로 시간여행을 해서 와가지고 또 살고 있다가
엔메 바라게시한테 딱 사로잡힌 건가? 그리고 엔메 바라게시도 혹시 외계인인가? 엔메 바라게시가 왠지 외계인일 것 같은 게, 이 두무지 보면은 딱 100살을 살았거든요. 근데 루갈 반다를 끝으로 수명이 갑자기 추락을 해버립니다. 뭐 통치 기간이 뭐 이런 게 추락을 해버려요. 막 루갈 반다 때까지는 뭐 1200년 다스렸다, 420년 다스렸다, 324년 다스렸다 이러는데 엠메 바라게시는 무려 900년을 다스렸답니다. 말이 되나? 하여튼 뭐 외계인 아누나키니까 뭐 되게 오래 살겠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부 두무지 이후에 바로 그 유명한 길가메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길가메시에서 이 길가가 아마 노인이란 뜻일 거고 메시가 젊은 사람, 이래서 길가메시가 노인과 젊은 사람의 합성어예요. 늙은이면서도 동시에 젊은 사람인 뭐 그런 존재를 길가메시.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란 이름 자체가 왠지 본명이라기보다는 왠지 별칭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엠메르카르, 루갈반다, 두무지, 길가메시가 4명 다 혹시나 동일 인물일 수도 있어요. 뭐 엠메르카르 서사시 점토판, 루갈반다 서사시 점토판, 두무지 점토판, 길가메시 점토판 전부 후대의 기록이거든요.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4명이 전부 다 혹시나 동일 인물일 수도 있죠, 혹시나? 예. 길가메시는 쿨라바의 주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르크의 신전을 그 쿨라바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길가메시에 대해서 이 수메르 왕명록 전토판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약간 재미있는 말이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 적혀 있느냐? 그의 아버지는 유령이랍니다. 그리고 이 유령이 쿨라바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왕이고, 그 쿨라바란 다른 도시가 있는 건가? 한번 검색해 봅시다. 쿨라바. 자, 쿨라바. 제 말이 맞았네요. 우르크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이거를 쿨라라고도 불렀다네요. 쿨라. 혹시 이게 칼레? 칼네? 이게 칼레일 수도 있겠군요. 예. 쿨라, 칼레. 자, 하여튼 길가메시의 아버지가 유령이랍니다. 이거 재미있네요. 길가메시의 아버지가 유령? 이 길가메시가 수메르 점토판에 힘센 사냥꾼으로 나옵니다. 존나 힘이 세요. 그리고 수메르 점토 도장에 보면 막 온갖 맹수들을 사냥하고 사로잡고 막 한 손으로 혹은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있는 반은 황소이고 반은 인간인 존나 동네 힘센 사람 수준을 넘어서 존나 지구적 차원의 힘센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실제 수메르 전투판에도 보면 길가메시가 막 온갖 맹수들을 때려잡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길가메시하고 의형제 엔키두가 둘 다 존나 힘이 셌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잠깐만요.
수메르 점토 도장 그림에 보면 길가메시하고 외계인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외계인 아누나키가 로봇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외계 로봇. 외계 로봇. 사실은 외계인은 로봇이고 미래에서 오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후에 미래에서 시간여행 기술이 탑재된 비행 접시를 타고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길가메시 이후에도 우르크의 왕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에 우르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길가메시를 이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이 우르크 시대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그게 좀 헷갈립니다. 그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에도 우르크가 도시 왕국이었는데요. 이 우르크 시대에도 우르크가 꽤 잘 나가는 도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수메르, 여기가 이렇게 수메르 땅이거든요. 수메르 북쪽은 아시리아 땅이고요. 뭐 넓게 보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수메르 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의 땅을 아카드라 불렀는데, 우리라고도 불렀는데, 여기를 나중에는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랬고, 하여튼 여기 보면 아카드가 여기 있고 바빌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얘기하려 했더라? 그렇지. 여기 보면 퀴시라고 하는 도시가 이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의 다음부터는 하식스 마시면 안 되겠다. 하식스 마시니까 이제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네. 앞으로 하식스를 마시면 안 되고 뭐 커피를 마시든지 그래야겠습니다. 네. 이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의 특징은요, 이 키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수메르 땅의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의 참 되게 많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의 맹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으로 치자면 제나라 환공이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개의 춘추시대 도시국가들을 거느리고 에헴 어흥 하는 뭐 그렇게 호령하는 뭐 그런 식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퀴시가 제나라 환공 비슷하죠. 이 제나라 환공 얘기하면 또 그걸 얘기해야 된대. 점점 자 춘추시대. 자, 춘추시대에는 존나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존나게 많았습니다. 그 춘추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춘추? 왜 춘추라 부르지? 이런데 좀
그냥 수십 개 도시국가 시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춘추 시대라 부르는지. 자, 그 춘추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 중에서 여기 중국의 산동반도에 있는 여기 이 노란색 여기 제나라. 이 제나라가 엄청나게 동네 힘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도시국가들 상대로 에헴 어흥거리면은 존나 개쫄았습니다. 이 제나라가 이 만주의 서쪽 요서지방에 이 고조선으로 추정이 되는 산융 고죽 영지 도하로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크게 쇠약해졌습니다. 누가? 산융 고죽 영지 도하가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어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산융 고죽 영지 도하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산융이라고 검색해서 알아서 다 봐보세요. 예. 자, 그래서 키씨가 엄청나게 많은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을 상대로 에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르. 이 우르가 바로 지금, 자, 잠깐만요. 자, 하여튼 이 우르 그 유명한 그 환단고기에 수미리국 우르국, 이 수미리국이 막 수메르라 하고 우르국이 우르 이러는데, 뭐 환단고기는 뭐 학계에서는 뭐 근대시대에 지어낸 위서 개뻥 소설 그러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말이 맞다고는 보지만, 너무 그거를 과하게 적용하면은 좀 먼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어떤 소중한 전승들까지 싸그리 말살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을 한 게 있는데, 어디서 그게. 자, 환단고기는 위서인가 진서인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환단고기란 책이 어느 한날 한시에 갑자기 뚱땅 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환단고기를 1980년대에 이 유립이 지어낸 위서로 보고, 대한제국 말기 대종교가 지어낸 위서 규원사화, 이 규원사화가 일제시대에 만주 대종교 분파가 지어낸 위서 단기고사, 이것이 흐르다 결국 1980년대에 환단고기로 종합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 그런데 서기 1909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당시에 등사인쇄기라는 걸로 인쇄되어 보존되어 오던 등사본 환단고기가 최근 발견되어 책으로 출판까지 되었는데, 그걸 보면 1980년 이 유립본 환단고기랑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등사본 환단고기가 원본으로 보인다. 그럼 등사본 환단고기는 서기 1909년에 지어낸 위서인가 아니면 진서인가? 위서 진서 위서이기는 할 거지만, 그 위서가 성립되는 게 그냥 어떤 창작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하룻밤 만에 뚝딱 완성된 건 아닐 거고, 그 저작에 사용된 기본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재료들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그 도올 선생도 뭐 대충 비슷한 견해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르가 우르 1왕조가 있었어요. 우르 1왕조, 우르 1왕조, 2왕조 하다가 자, 시대 구분을 할게요. 기원전 2334년에 자, 기원전 2334년에 이런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이 존나 난립하던 춘추 시대를 종결해버리는 사람이 아카드에서 등장했습니다. 아카드족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르곤입니다. 사르곤. 그 사르곤이 엄청나게 전략이 뛰어나고 엄청나게 강력한 자였는데 아카드 제국을 세워서 메소포타미아를 전부 제패해버리고 영토를 중동 전역으로 엄청나게 확장을 시킨 세계 최초의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사르곤을 니무롯이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카드 시대. 아카드 시대. 근데 이 아카드 시대 다음에 자, 근데 이 우르 스탠더드, 우르 스탠더드라고 하는 유물이 또 중요하죠. 우르 스탠더드. 이게 바로 우르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유물입니다. 뭔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떤 판 혹은 뭐 박스라고 해야 하나? 크기가 꽤 커요. 그래서 수메르의 우르 도시 국가의 왕이 에헴 거리고 있고, 수메르의 우르의 전사들이 이랴 내 전차야 달려라, 내 카트야 달려라, 나는 동네 힘센 카트라이더다 하면서 존나게 적들을 깔아뭉개고 밟고 있거든요. 존나게 깔아뭉개고 밟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막 깔아뭉개고 밟고 있습니다. 깔아뭉개고 밟고 있습니다. 완전 깔아뭉개고 밟고 참혹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보시죠. 수메르의 우르의 전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우르의 전사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게 우르의 스탠더드라고 하는 유물인데 제가 하여튼 우르의 스탠더드라고 하는 유물인데 이 우르의 스탠더드가 연대가요 대충 기원전 2600년입니다. 기원전 2600년인데 이 우르 1왕조 시대,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에 우르 1왕조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수메르 우르의 왕릉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지하 왕릉에서 출토됐어요. 그 지하 왕릉에 묻힌 그 우르의 왕은 우르 파빌삭이라는 왕인데요. 파빌사그 이자가 기원전 2550년경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우기보다 더 훨씬 전에 있던 왕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역사 공부하면 참 재밌잖아요. 아돌프 히틀러도 나의 투쟁 책에서 그 학교의 주입식 교육, 학교의 주입식 역사 교육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의 투쟁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학교의 주입식 교육과 주입식 역사 교육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그 읽어보려 하면 막 페이지 찾는다고 시간 걸릴 거니까 그냥 뭐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하여튼 우르 1왕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수메르 우르의 왕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 기원전 2334년에 아카드 시대가 있었고요. 대충 한 기원전 2100년쯤에 대충 한 기원전 2100년쯤에 그 아카드가 망하고 그 수메르의 동쪽에 이라느 산악 지역에서 구티움이라고 하는 종족이 쳐들어와서 수메르 땅을 식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가 이렇게 있고 아카드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수메르 동쪽에서 구티움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메르 땅을 딱 먹고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막 수메르 독립 만岁! 하지도 못하고 막 발발 떨며 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랬는데 우투헤갈이라고 하는 수메르의 독립군 장군이 구티움을 몰아내고 우르크 독립 만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크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근데 우투헤갈 이후에 우르남무라고 하는 왕이 이게 일단 우투헤갈은 기원전 2119년에서 기원전 2112년 사람이고요. 우투헤갈 이후에 우르남무라고 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우르남무라고 하는 자는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연대가 학자들마다 추정이 다른데요. 기원전 2112년에서 기원전 2094년이라 하기도 하고 기원전 2048년에서 기원전 2030년이라 하기도 하는데 딱 이 우투헤갈이나 우르남무 딱 요 시대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대가 딱 이때예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족보연대,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까지 얼마나 살다가 언제 죽고 누구를 낳고 이런 거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족보연대대로 따르자면 정확히 몇 세대 아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도 어떤 에덴 동산에서 아이패드처럼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그랬을 수 있는데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입니다. 좀 어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아담이라 한다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유일한 아담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에덴 동산이라 하는 곳은 일종의 아누나키들이 토양을 파서 토양 속에서 탄소를 추출해서 그걸로 생물 배양기에 넣어 돌려서 사람을 만드는 어떤 실험실이 있는 곳? 예, 완전 바이오하자드의 엄브렐러 조식의 지하 실험실 같은 곳? 어쩌면 거기서 4개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도 영어 킹제임스로 보면 4개의 머리라 되어 있잖아요. 4개의 머리들.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 게임에서 나오는 엄브렐러 조식의 지하 실험 기지를 보면 그 지하 실험 기지를 네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기지를 보면 북쪽 구역, 남쪽 구역, 동쪽 구역, 서쪽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꼭 그거 보면 그거 같은? 예. 하여튼간에 아담이 기원전 4114년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1948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기원전 2166년입니다. 기원전 2166년. 근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담이 태어난 지 1948년째 해에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는 서기 1948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 흰옷을 즐겨 입거든요. 신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즐겨 입는데 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민족도 고조선 부여 시절에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건 고대 중국 기록 산해경과 고대 중국 기록 삼국지 동의전에 적혀있는 명백한 사실. 예. 엄청 신기하죠. 예. 하여튼간에 아브라함은 우르람무 시대 혹은 우투헤갈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우투헤갈, 자 보시죠. 우투헤갈이 기원전 2119년에서 기원전 2112년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보다 더 전에 태어난 거군요. 예. 구티움 식민 통치 시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됐을 때 자 지도를 보시죠. 일단은 일단은 표시를 합시다. 자,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 출생. 그때 성경을 보면, 그때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칼데아 땅 우르 사람이라 나오거든요. 근데 우르가 정말 신기하게도 칼데아 땅 칼데아, 이 수메르 땅이 곧 아카드 땅이고 곧 아카드 땅이 곧 바빌론 땅인데 바빌론을 칼데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칼데아 땅, 그러니까 수메르 땅이 곧 칼데아 땅이 되는 건데, 아니 칼데아 우르? 근데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그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사람? 그럼 아브라함은 수메르의 우르 사람이 되는 거죠. 구티움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우르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자,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수메르의 우르에서 응애하고 탄생했다. 이런 얘기 간다요 안 하잖아요. 그 간다효 유튜브. 간다효! 자, 하여튼 아브라함 출생. 근데 하란 도시 하니까 다잉라이트가 생각납니다. 다잉라이트 게임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다잉라이트 게임이 하고 싶군요. 예. 자, 하여튼 해서 자, 뭐 얘기하려 했더라? 그렇지. 하란. 여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이쪽이 시리아인데 여기 딱 하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아슬아슬한 경계지역에 이런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이 하란도 수메르의 영향력이 미치던 곳인데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따라서 하란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다가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이주했느냐?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상한 환청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니 그때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죠. 아브람. 이 아브람이 여기 보면은 여기 하란 근처에 여기 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말이란 도시 보면 이 그 마리의 도시의 왕은 다간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다간이
풍요를 책임져주는 신인데요. 이 다간이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가서 그 다곤 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하여튼 그때 그 일본 만화의 그레이트 다간이 생각납니다. 예. 하여튼 이 말이란 도시에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는데 뭐 성경과 고대 근동의 점술인가 그 책을 보면 그 마리의 그 아푸름이라고 하는 어떤 점을 치는 제사장이 있었대요. 혹시 이 아푸름이 아브라함이 혹시 그 아푸름의 히브리어 변형이 혹시 아브람? 혹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가문 전체를 끌고 이주를 했는데 왜 이주했냐? 환청이 들렸어요. 뭐 아브라함인지 아프름인지 뭐 하여튼 아브라마 누구세요?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아브라마,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서 네 자손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하고 네 자손 축복하는 놈은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저주하고 죽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참혹하게 멸망을 하였죠. 유대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존나 참았습니다. 예. 하여튼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환청이 들렸는데 그거는 사실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이자 하나님의 계시였고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를 믿고서 그냥 이 하란이란 도시를 완전히 떠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완전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 이회영처럼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 귀족 이회영처럼 가문 전체를 끌고 팔레스타인 카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브라함과 이회영 그런 거는 어떤 그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뭐 독립운동에서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끙끙 예 그렇게 어떻게 끙끙대서 겨우 만들어 가지고 계속 끙끙끙 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독립운동도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뜻 자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럼 75세면은 빼봐요. 그럼 기원전 2091년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기원전 2091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기원전 2091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면 그럼 그때는 어떤 시대인가? 자 봅시다. 우르난무 이후에 이게 기원전 2091년 학자들마다 이 수메르 왕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견해가 다르기도 해서 좀 들쭉날쭉한데 대략
수메르의 우르의 왕인 슐기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수메르의 우르 도시 국가의 세 번째 왕조인 우르 제3왕조를 세운 우르남무의 아들인 우르 제3왕조 2대왕 슐기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 기원전 우르남무 대략 뭐 기원전 2100년경으로 하시고, 기원전 2100년경에 수메르는 우르 세 번째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기원전 2900년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 때 우르는 첫 번째 왕조죠. 우르 도시의 첫 번째 왕조. 자, 우르 제3왕조의 1대 왕이 우르남무.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우르남무라는 사람을 캐릭터로 그리고 뭐 이렇게 연표를 배열하고 재밌게 하면 됩니다. 재밌게 하다보면 자연히 외워지는데 막 우르남무 하고 존나 외워대고 아무 쓸모없지. 자, 해서 제2대 왕인 우르 제3왕조의 제2대 왕인 슐기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겁니다. 슐기. 제가 옛날에 그런 글을 올렸었죠. 고대 중국 기록 산해경에 수메르의 왕이 적혀있다. 수메르의 왕 슐기가 적혀있다. 그 슐기가 술기, 한자로 술기라고 적혀있다. 술기, 뭐 그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니무롯이 엠메르카르인지 루갈반다인지 메스키아 가셰르인지 두무지인지 길가메시인지 사르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렇게 성경 창세기하고 실제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건 좀 너무 경망스럽지 않나요? 좀 실제 역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니무롯, 아브라함 이런 거 그 실제 역사가 되는 건데, 뭐 교회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동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도 믿기는 믿는데 약간 좀 뭐랄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실제 세계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고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전 이렇게
레드 데드 온라인 게임에서 수메르 왕 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건 뭐 제가 나중에 게임 플레이한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이거 뭐 중간에 저장할 수 없나? 이거 좀 더 말을 할 게 있는? 근데 이거 아니 중간에 아니 중간 임시 저장 그런 게 없네.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예.